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의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익남입니다. 우린 그동안 대단원 2단원에서 기후 파트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파트 지형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기후에서 배웠듯이 아시겠지만 이 기후를 배워야 인간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형도 똑같아요. 이 지형을 알아야 경제활동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지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중에서도 큰 지형, 대지형의 형성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세계 주요 대지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지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지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안선을 보니까 뭔가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가 떨어져서 멀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김새로 인해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는 과거에 하나의 판게아 대륙에서 이것이 갈라지고 멀어짐에 따라 현재의 대륙을 형성했을 거야 라고 하는 대륙 이동설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대지형을 이야기하신다면서 왜 판구조론을 이야기하시나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자, 바닥에 거울이 있는 듯한 이 지역은 우유니 소금사막, 굉장히 유명한 여행지이죠. 선생님도 꼭 가보고 싶은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은 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 소금들이 자리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 지역은 이곳의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서 이제 해양판이 밀려 들어감에 따라 산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해안 지역이었던 지역이 산맥으로 올라가면서 해발 고도가 높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소금이 증발하게 되었고 소금 사막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판구조 운동에 의해서 지금 소금 사막 그리고 산맥이 형성되었죠. 아, 판구조 운동은 바로 지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구조 운동, 대지형 형성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성을 판구조 운동에 의해서 설명해 보고요. 우리 세계의 주요 대지형을 크게 세 가지 안정역계,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로 나누어 살펴본 뒤 문제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대지형입니다. 자, 대지형은 말 그대로 큰 지형을 의미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 굉장히 높은 산이 위치해 있죠. 에베레스트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일본의 후지산도 있는데요. 멀리서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답다. 근데 직접 올라가 보면 왜 이렇게 높지? 정말 큰 지형이다. 대지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내부의 힘이 무엇이냐? 우리 내적 작용이라고 환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구 내부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작용들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멘틀 대류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자, 멘틀 대류는 무엇이냐? 이렇게 지각이 있고 지하 깊은 곳에서 멘틀이 상승을 합니다. 굉장히 뜨거워서 상승을 했는데 지각 주변으로 가니까 기온이 다시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 멘틀도 다시 하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강한 멘틀이 다시 뜨거워지면 다시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멘틀이 순환하는 과정을 멘틀 대류라고 합니다. 이 멘틀 대류에 의해 우리 지각이 옆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고요. 우리 지각을 뚫고 올라오면 그렇죠, 화산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풍화 침식으로 이곳의 무게가 점차 감소한다면 너네 무게가 감소했어? 내가 더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점차 융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곳에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무거워진다면 나 너무 무거워, 그만 내려갈래. 지반이 침하하는 침강 현상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육지를 만들어내는 운동, 만들 조자거든요. 육지를 만들어내는 운동, 바로 융기와 침강이 있겠고요. 산을 만들어내는 운동, 대표적으로 습곡과 단층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화산 활동이 바로 내적 작용에 해당합니다. 우리 다른 말로 내인적 작용이라고도 해요. 자, 그다음 지구 외부에 에너지원이 있는 외적 작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에너지원이 있냐?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공기와 물이 순환하게 되거든요. 자, 그에 따라 하천, 바람, 파도예요. 그다음 빙하 등에 의해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건조 지역에서 배웠던 버섯바위, 모래에 의한 침식이었죠. 그 다음 빙하 지역에서 배웠던 U자곡, 빙하가 긁고 지나갑니다. 빙하에 의한 침식 지형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역들을 한눈에 보여. 그렇게 크지 않아. 우리가 외적 작용에 의해서 무슨 지형이 형성되냐? 바로 소지형이 형성된다. 대지형을 형성하는 내적 작용, 그리고 소지형을 형성하는 외적 작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대지형을 만들어내는 내적 작용에 주목을 해야겠죠. 자, 우리 세계에는 지각이 약 10여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지각들은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바로 내적 작용에 의함이죠. 근데 이 판은 어떻게 움직이냐? 서로가 만나기도 해요. 수렴하기도 하고요. 서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발산하기도 하고요. 서로가 만나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서로 어긋나는, 지나치는 이런 보존형 경계도 있습니다. 세 가지 경계로 나누어서 판구조 운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두 판이 서로 갈라져요. 서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계를 첫 번째 발산형 경계라고 해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서로 멀어지는 경계인데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 1, 바로 이곳입니다. 자, 대서양 중앙해령인데요. 자, 이 대서양 중앙해령은 아이슬란드 부근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 이 아이슬란드 부근은 고緯도이기 때문에 빙하 지형도 많이 나타나지만, 자, 지금 발산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대륙이 점차 멀어지고 있잖아요. 지층이 움직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지진 활동이 나타나고요. 자, 벌어지니까 그 아래에 있던 마그마가 올라오겠네요. 화산 활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산 지형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다 깊은 곳에서 이 활동이 나타나다 보니까 바다 안에 뭔가 새로운 지각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 새로운 지각들이 점차 만들어지면서 해저의 산맥처럼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해령이 형성되는 지역, 바로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그래서 해저 속에서 발산하며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지역은 대륙 내부에서 지각이 발산하는 경계입니다. 자, 이곳은 아프리카 중에서도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아프리카라고 하는데요. 자, 서로가 점차 멀어지면서, 자, 이 지층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있는 지층은 서로가 멀어지니까 나 좀 지지해줘, 아래로 꺼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지형 어디서 봤었죠? 그렇죠, 바로 단층입니다. 이 단층이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지구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곳은 바로 동아프리카 지구대입니다. 지각이 서로 멀어지고 움직이고 있죠? 바로 지진 현상이 나타나고요. 서로가 멀어지니까 이 아래에 있는 마그마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바로 화산 활동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발산형 경계에서는 첫 번째 대서양 중앙해령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가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경계입니다. 자, 두 번째 경계는 어디냐면 두 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예요. 자, 이 충돌, 한 곳으로 모인다라고 해서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이 수렴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역 첫 번째, 바로 히말라야 산맥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히말라야 산맥 지역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을 하게 돼요. 그럼 이때 지각끼리 부딪히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지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대륙 지각은요,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워서 서로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힘겨루기만 하기 때문에 마그마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빈출되는 산지거든요. 우리 히말라야 산맥 부근에서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기 때문에, 수렴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수렴형 경계는 두 번째, 대륙판과 대륙판이 아니라 대륙판과 해안판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남아메리카인데요. 남아메리카판은 육지, 대륙판이고요. 나스카판은 해양판입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륙판은 굉장히 두껍다고 했어요. 반면에 해양판은 얇습니다. 그래서 해양판은 부피가 작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요. 반면에 대륙지각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나면 더 무거운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밑으로 내려간다. 섭입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협입 현상에 의해서 마찰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때 지진이 발생할 거고요. 서로가 쓸리고 섭입하면서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지각이 높게 돼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역, 해안판과 대륙판이 만난다. 이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금 배우는 거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수렴형 경계에서는 첫 번째 히말라야 산맥, 대륙판과 대륙판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 이 지역에서는 해안판과 대륙판이 만나면서 지진과 화산을 형성하더라. 그 다음 마지막 경계로 가볼 건데요. 우리 마지막 경계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나 미끄러지는 경계입니다. 서로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가 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지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근데 서로가 마찰은 있으니까 서로 뭐가 발생하냐면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지역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습니다. 자, 이 단층은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있는 지역인데요. 자, 서로 지진은 발생하지만 결코 화산 활동은 잘 발생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지진 활동이 나타나 보니까 단층도 자유롭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를 알아봤고요. 자, 이 문제가 등장할 때는 대부분 지도를 통해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표적인 이 지역, 5지역은 꼭 알아두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판의 경계는 아니지만 화산 활동이 다분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을 하나 체크하고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 바로 하와이 제도입니다. 자, 이 하와이 제도는 태평양판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산이 폭발하는 지역이에요. 왜냐? 이곳은 바로 열점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영어로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IT에서 핫스팟 하면 인터넷 연결을 하지도 않아도 연결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핫스팟 열점도요. 직접 판의 경계에 있진 않지만 마그마가 조금씩 새어나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 열점 바로 하와이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빈출되는 지역은 아니지만 허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산활동 지역을 정리해 보면 바로 어떤 경계가 있냐? 바로 수렴형 경계 중에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발산형 경계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우리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 대서양 중앙해령 아이슬란드 부근이었고요. 우리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히말라야는 어땠다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더라.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화산 활동 지역도 여러분 체크해 두고 가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바로 세계의 주요 대지형입니다. 자, 우리 세계의 주요 대지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육괴, 두 번째 고기습국 산지, 세 번째 신기습국 산지가 그것인데요. 먼저 안정육괴부터 가볼게요. 자, 말 그대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땅덩어리입니다. 자, 굉장히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고요. 뭔가 해발보다 높은 것 같지만 그렇게 험준하지도 않고 뭔가 완만해 보이는 이러한 지역 안정육괴입니다. 그럼 이러한 지형들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지질시대를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우리 지질시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가장 먼저인 이때 시원생대라고 하고요. 굉장히 오래된 옛자를 써서 고생대가 있고요. 현재는 새로운 시대라고 해서
신생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이는 중간에 끼어 있다. 중생대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이 안정육계는 언제 만들어졌냐? 바로 시원생대에 조산운동을 받아 오랜 침식을 받으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만하고 해발고도가 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안정육계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냐면, 자, 먼저 숭상지가 있습니다. 자, 숭상지가 무엇이냐면, 자, 방패순자를 사용하거든요. 자, 방패순자, 방패를 뒤집어 놓은 모양,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숭상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구조평야가 있습니다. 자, 구조평야는 무엇이냐면, 평야가 해발고도가 높아. 해발고도가 높은 평야를 구조평야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과거에는 탁상지라는 많은 표현한 거 사용했는데, 기출을 살펴보시면 우리 탁상지에 대한 이야기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종이 쳐서 정신이 나갔네요. 자, 그러면 이 안정육계는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우리 안정육계 어디에 분포하고 있냐? 우리 안정육계는요, 주로 대륙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시베리아 순상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발트 순상지, 아프리카 순상지, 자, 그리고 브라질 순상지, 그리고 우리 미국 주변의 이 순상지까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도 분포하고 있네요. 대륙 내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자, 이 지역에는 주로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광석의 주요 매장량 살펴보면요, 가장 많은 것이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이 브라질입니다. 우리 브라질에서는 철광석을 가지고 다양한 선지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1, 2위 국가 오스트레일리아와 브라질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다음 두 번째, 고기스국 산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옛 꽃자를 써서 오래되었다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생대에 만들어졌어요. 고생대 조산운동을 받아서 융기했다가 높아졌다가 오랜 침식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많이 깎인 산지에 해당합니다. 자, 어디에 위치하냐? 우리 고기스국 산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곳 북서유럽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고요. 아프리카 남부에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고요. 러시아 우랄 산맥, 그 다음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까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에 고기스국 산지가 분포하고 있고요. 자, 특징으로는 굉장히 오랜 침식을 받았어요. 여러분, 산이 있었는데 침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해발고도는 어떨까요? 해발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특히 경사는 완만하게 낮습니다. 많이 깎였으니. 그래서 산지의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산이 굉장히 높았다면 연속적이겠지만 이게 어디 곳은 깎이고 어느 곳도 깎이고 서로 연속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고기스국 산지에는 어떤 자원이 주로 분포하냐? 바로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석탄하면 떠올리는 곳이 바로 이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중국 그리고 인도에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이 중국과 인도는 석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특히나 우리 중국 같은 경우 소비량이 50%를 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석탄을 자기들이 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많이 사용한다는 거. 누가 많이 사용한다? 개발도상국이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신기스국 산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스국 산지는 해로울 신자를 써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다. 언제 만들어졌다? 신생대에 만들어졌다.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신기스국 산지 가볼 건데요. 자, 우리 신기스국 산지 아프리카 북부에 아틀라스 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유럽에 알프스 산맥이 있고요. 또 우리 이 아시아 지역에 카프카스 산맥,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북부에 로키 산맥이 있고요. 우리 남아메리카에 혼자 있는 산맥
굉장히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스코 산지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이 선들을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알프스와 히말라야 산맥을 잇는 이 지역을 우리는 알프스 그리고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금 태평양을 둘러싸고 이곳에도 신기스코 산지가 분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태평양을 동그랗게 싸고 있다. 고리 환자를 써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데요.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활발하잖아요. 즉 이곳을 불의 고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불의 고리 위치까지 살펴봤고요. 자, 특징을 가보면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덜 침식되어 있어요. 해발고도는 그렇죠. 해발고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경사는 급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산지의 연속성을 굉장히 뚜렷할 겁니다. 뭐와 달라요? 바로 고기스틱 산지와 다른 느낌을 보이고 있죠. 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덜 침식되었기 때문에. 이 특징까지 가져가 보고요. 주로 무엇이 매장되어 있냐? 우리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에 매장되어 있는 통합사회 자원 시간에 배웠어요.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석유부터 살펴보면요. 우리 석유, 미국, 러시아, 중국이 있네요. 자, 천연가스, 미국, 러시아, 중국이 있네요. 특징적이지 않아요. 선생님은 특징적인 사우디아라비아 먼저 가볼게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있고요. 자, 우리 페르시아만에 약 40% 이상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겠죠? 그 다음 우리 이락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천연가스로 가보면요. 러시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이란과 카타르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카타르가 월드컵을 할 때 약 20조 원을 들여서 축구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돈 어디서 왔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천연가스에서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석유와 천연가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대지형을 형성하는 판구조 이론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판구조 운동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별표 4개 쳐주시고 꼭 보시고 형성 요인이나 이곳에서 지진활동, 화산활동이 발생하는가, 해양판인가 대륙판인가 모두 다 출제가 되니까 남김없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세계의 주요 대지형 3가지 안정육계, 고기스코 산지, 신기스코 산지 각각의 특징들을 어디에 분포하는지까지 알아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나아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자료의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위도와 경도만 줬고요. 지도만을 줬습니다. 선생님 이거 처음에 보고 우리 아이들이 이걸 풀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도의 외곽원은 적도래요. 위도 0도구나. 그럼 이것이 올라가면서 위도가 높아지겠구나. 이곳을 90도 북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각각의 0도 이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이것을 보고 경도를 떠올렸습니다. 이곳은 경도 0도. 자, 이곳은 경도 180도겠구나. 그럼 이곳은 어디예요? 동경 90도. 이곳은 서경 90도를 떠올릴 수가 있겠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위도를 저위도, 중위도, 북위도, 고위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가상의 선을 그리고 3개로 구분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선은 100%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편의상 그어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30도 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 정도가 약 위도 30도 선이고요. 그 다음 60도 선 그어보겠습니다. 좀 찌그러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위도선까지 그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부터 가볼게요. 자, 북위 34도 한 이쯤에 있겠고요. 동경 45도네요. 동경 45도 여기에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쯤이네요. 뭔가 서남아시아 언저리 이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 것 같네요. 그다음 나로 가보겠습니다. 북위 60도 그리고 서경 140
9도, 여기가 145도죠? 이곳으로 가니까 뭐죠? 여기? 뭔가 알래스카 혹은 미국의 북부, 미국 북부 같아요. 미국 북서부. 그 다음 북위 14도, 그리고 서경 92도니까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는 또 뭐가 있죠? 자, 이쯤에는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중앙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이 잘 안 보여서 선생님이 당황을 했어요. 그럼 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위 28도, 한 이쯤 언저리에 있겠고, 동경 94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인데, 이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지역이 바로, 히말라야가 있는. 일단 마지막 마는요, 북위 34도고요. 동경은 140도. 우리나라의 동경 아십니까? 우리나라 동경 132도까지 있거든요. 아마 이곳을, 일본에 해당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딱 보니까 여러분 느낌에, 이 지역들을 내가 배웠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선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는 구레고리에 속한 지역이다. 위치를 찾는 건 좀 어려웠는데 선지가 굉장히 쉽다는 것을 여러분 포착해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라는 구레고리에 속했나요? 아니죠. 자, 이 어디예요? 굳이 꼽는다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구레고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지역이었죠. 환태평양 조산대를 구레고리라고 불렀다. 틀린 설명이고요. 나는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한 지역이다. 자, 미국 북서부는요, 구레고리, 즉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지역이죠. 틀린 선지입니다. 다음 3번 선지. 중앙아메리카는 두 개의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아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남아메리카판, 대륙판과 나스카판, 해양판이 서로 만나서 해양판이 섭입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나는 3번 선지, 틀린 선지였고요. 두 개의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역, 우리 대표적으로 어디 배웠어요? 바로 히말라야 산맥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3번 선지 틀렸다 볼 수 있겠고요. 자, 4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자, 히말라야 지역은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어 분리되는 지역이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 히말라야 지역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역이었어요. 대륙판끼리 충돌하기 때문에 대륙 지각은 두꺼워 화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지역 어디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해저에서 해령이 만들어지는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미안해요. 대륙 안에서 판 안에서 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었습니다. 대중동진. 대중은 뭔가 이상한데. 자, 그래서 4번 선수도 틀린 선지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지역이다. 맞아요. 이곳은 태평양판, 해양판이고요. 그 위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유라시아판이 있죠. 대륙판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다 보니 우리 일본에서는 화산활동, 지진활동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어요. 우리 정답은 5번이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센세이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도와 경도만 줬어? 지도만 줬어? 이걸 어떻게 풀어? 그런데 이 지역을 찾아가면서도 이게 과연 이 지역이 맞을까? 고민을 하게 만들지만 결국에 이 선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뜰끈맞은 먼 곳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쫄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면 언제든지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지형의 형성과 세계의 주요 대지형을 공부했는데요. 이 지형 같은 경우 인문지리의 경제 파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자원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우리가 알기 쉽고요. 또 주민 생활을 보면서도 이곳은 신기 조산대가 있기 때문에 신기 스코 산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선생님이 자료실에 한 구조 운동 그리고 세계 주요 대지형 표를 수록해 놨으니까 여러분 내려받아서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지형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 카르스트 지형과
화산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세계지리의 지인남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